제가 지금부터 교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수준이 떨어진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교토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어, 겨울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교토 여행을 다녀온 이유가 제가 생각해 봤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한테 무언가 돈을 양껏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남한테 돈을 쓰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가족들한테나 뭐 친구들한테나 뭐 여자친구한테나 제가 친구들 만나면 밥값을 거의 제가 내려고 하거든요. 제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도. 그리고 또 집에다가도 많이 무언가를 한 것 같고 또 여자친구 만날 때는 또 내가 내야죠. 당연히 저 약간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한테는 왜 돈을 별로 안 쓸까? 그래서 이번에 돈을 한번 펑펑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몸이 좀 안 좋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때는 되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요. 마지막 해외여행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조금 혼자 어떤 시한부의 어떤 그런 감상에 젖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일단 일본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홋카이도를 생각을 했다가 어, 홋카이도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다 짰다가 마지막에 교토로 돌렸습니다. 사실 교토는 제가 한 7, 8년 전에 그때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때는 오사카가 메인이었고 교토는 하루밖에 안 있었어요. 하루도 아니죠. 한 6시간? 그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교토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 인생에서는 다시 없을 일이 있었거든요. 나 그때 왜 그랬지? 나 그때 잠깐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때 7, 8년 전에 교토에 갔을 때 제가 창피해서 친구들한테도 아무한테도 말 안 했거든요.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자분하고 동행을 하게 됐어요. 잠시만요. 어떤 여성분하고 오사카 그 남바역인가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제 생각에는 저랑 또래였던 것 같은데 나이는 안 물어봤어요. 저보다 한 한두 살 어렸으려나? 만나가지고 오사카에서 교토 여행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헌팅을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교토에 갔는데 교토에 가서 그때 은각사하고 기요미즈데라 하고 그 두 개를 보고 교토 스타벅스에서 같이 커피 한잔 하고 밥 먹고 돌아왔는데 오사카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 여자분하고 그때 한나절 동안 돌아다니면서 조금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냐면 약간 여행 스타일이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 본 사람하고 여행을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니까 조금 기빨린다? 기빨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여성분은 다음 날에도 동행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내일부터는 따로 움직이시죠 이렇게 말하고 저녁만 먹고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못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계획을 제대로 안 짜고 즉흥적으로 계획을 짜는 편이라서 교토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 여기서 잘까?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했는데 동행자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 겨울에는 돈도 많이 써야겠고 나 몸도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교토를 제대로 보고자 4박 5일 일정으로 교토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 비행기 타고 가서 들어올 때는 저녁 8시 반인가요? 9시 비행기를 타고 와서 5일을 꽉 차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유치해도 참아주세요. 제가 사진을 직접 찍은 건데 나는 왜 이런 사진들만 남았을까? 그 김해 공항에서 오사카 그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하루카라고 하는 철도를 타고 교토로 바로 갔습니다. 이게 교토로 가는 기차 편 중에 가장 빨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갔어요. 제가 어, 오사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하루카 그 스테이션 가가지고 발권을 했는데 또 바로 하루카가 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루카 열차는 이렇게 키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카를 타고 교토에 갔는데 이때부터 계획이 조금 틀어지기 시작한 게 저는 하루카 타고 교토에 가면은 한 공항에서 하루카 타고 교토에 가면 1시간 정도면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빠지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공항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많이 빠지고 해서 제가 교토에 가자마자 숙소에 짐을 풀고 그 다음에 바로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숙소에 갔을 때 이미 2시였어요. 오후 2시. 그래서 타고 갔는데 가서 그 숙소에서 일단 짐을 맡겨놓고 점심을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어디서 밥 먹을지 결정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제 여행 스타일이 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어떨까 하다가 길가에 라멘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라멘집이 있어서 아 그냥 여기서 라멘 먹어야겠다. 나는 면도리니까 하고 간 데가 여기 맨야 이치노이치 하나레라는 곳인데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뭘 밟은다고 하죠. 쥐를 밟은다고 하던가요? 여기가요. 되게 맛있는 거예요. 이 면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하얀 라멘인데 우리가 보통 먹는 라멘은 돼지고기에 아주 진한 육수를 먹잖아요. 특히 일본은 더 진한데 이 육수는 돼지고기 베이스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조갯살 육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원한 그 보통 돼지고기라면은 좀 진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라멘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 원래 그 미식가가 아니어서 맛있는지 맛없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배만 채우는 사람에 속한데 여기서는 먹으면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요. 제가 원래 밥을 빨리 먹는데 아주 천천히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도 음미를 하게 되는구나. 나 그럼 지금까지 맛없는 음식만 먹었던 건가? 이 생각이 들었고 또 기분을 내고자 이 아사히 드라이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주량이 약해요. 500cc 마시면은 힘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일본 맥주는 대부분 이 병맥주가 한 350cc, 330cc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잔도 되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맛있는 라면을 먹고 나와서 건물을 한번 쳐다봤는데 미슐랭인 거예요. 미슐랭 원스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동네 길가에 있는 라면집 갔는데 미슐랭이네. 미슐랭 이거 믿을만 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교토 가시면 맨야 이치노이치 하나레는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수 없는 맛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 다음에 방을 잡았어요. 저 일본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갔는데 이번에는 좀 누리고 오자. 나 돈 좀 써야겠다 생각에 숙소를 다 온천이 있는 숙소를 잡았어요. 료칸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 잡은 숙소는 여기서 2박을 했는데요. 여기는 제가 직접 가보니까 료칸을 약간 흉내낸 료칸을 흉내낸 형태의 숙소예요. 그래서 온천이 있긴 한데 개인 전세탕이 있거든요. 개인 전세탕이 뭐냐면 제가 언제부터 언제 목욕을 하겠습니다 예약을 하면은 저 혼자만 그 탕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한 4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뭐 시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정도만 하고 나와주세요라는 일종의 권유가 담겨 있는 건데요. 어, 일단 룸 컨디션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가 얼마짜리였더라? 한 15만 원? 15만 원 정도였는데 교토가 오사카보다 조금 방값이 싼 편이에요. 그래서 15만 원이었는데 룸 컨디션도 마음에 들고 깨끗하고 좋았는데 첫 번째로 TV가 없다는 게 좀 걸렸고요. 물론 제가 일본어는 못하지만 약간 일본 TV 틀어놓으면 나 일본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는데 TV가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 창가에 이 창가에 정원이 밑에 있거든요. 이게 료칸이 보통 창문을 통해서 방에서 창문을 통해서 정원을 보는 형태의 료칸이 어, 고급 료칸인데 이것도 약간 흉내를 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만족했습니다. 가격 대비 만족했어요. 여기서 2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날 바로 지금 숙소에서 나와서 기요미즈데라를 갔습니다. 기요미즈데라가 이제 청수사라고 해가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절이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저번에 갔었는데도 되게 느낌이 좋아서 또 갔어요. 그래서 여기 니넨 산넨자카는 청수사를 가는 길목의 언덕길이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교토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지금 다녀온 지 거의 5개월 가까이 되니까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니넨 산넨자카에서 넘어지면 운이 안 좋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미신처럼 여기가 언덕길인데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제가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간에 가가지고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찍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죄송한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사람이 없을 때 찍은 수준이거든요. 오후 한 4시? 5시쯤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면 정말 운치 있게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청수사가 있는데 청수사는 이 목조 건축물이에요. 여기 밑에가 전부 나무거든요. 나무인데 이 무대 여기를 무대라고 하는데 여기가 가장 유명한 장소이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뛰어내어서 살면은 뭐 오래 살고 운수가 대통한다. 뭐 그런 미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뛰어내린 사람이 있다더라라는 카더라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유명한 말이냐면 여기 청수사에서 뛰어내린다라는 표현이 일본어에 수거로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속담처럼. 그래서 아주 규모가 크고 전통이 있는 목조 건축물이고 다른 사진을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 중간에 물이 세 갈래로 흐르는 그 뭐 약수터라고 해야 될까요? 세 갈래로 흐르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도 우리의 운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읽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행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서려 있는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지붕도 소나무 껍질로 덮어가지고 굉장히 질감이 좀 독특한 그런 건축물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도 만족을 했습니다. 좋았어요. 이거는 지금 이 기둥도 이름이 따로 있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아주 빠삭하게 알았는데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래서 찍은 거고요. 여기는 또 산렌자카, 류엔자카 골목을 또 찍었습니다. 되게 운치가 있고 아 여기 나 일본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스타벅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타벅스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커피를 세게 마시거든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그란데를 마시면 샷이 3개예요. 그래서 그 정도 마셔야 커피 마셨다 느낌이 들고 메가 커피나 이렇게 좀 대용량 커피는 투샷이어도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싸긴 하지만 뭔가 커피 덜 먹었다 덜 먹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스타벅스를 좋아하는데 여기 스타벅스를 갔습니다. 여기가 니넨자카 스타벅스고요. 제가 이미 여기 스타벅스에 갔을 때쯤에 저녁이 됐어요. 제가 이날 거의 25,000보 정도 걸었거든요. 제가 첫날 여행기를 이렇게 짧게 설명해 드리지만 계속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25,000보 정도 걸어가지고 좀 쉬어야겠다 해서 여기 스타벅스를 갔는데 이거 몇백 년 된 건물을 그대로 안에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만들어진 스타벅스라서 가볼 만한 것 같아요. 가볼 만한 것 같고 또 제가 기념품으로 머그잔을 항상 사오거든요. 해외여행 가면은 그래서 스타벅스 시티 머그를 샀습니다. 언제부턴가 해외여행 가면은 기념품을 사오는데 뭐 마그넷이라든지 혹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무언가를 사오는데 어쩌 스타벅스의 시티머그가 오히려 더 이렇게 모으기가 편하더라고요. 네, 어디 갔다 왔다는 것을 모으기가 편해서 언젠가부터는 정말 특별한 기념품 아니면 그냥 스타벅스 머그로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스타벅스에서 한 2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앉아서 다리를 계속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다리를 계속 주무르고 좀 쉬었다가 다시 호텔로 걸어왔어요. 호텔이란다. 료칸으로 걸어오는 길에 여기 교토 한가운데를 흐르는 카모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러닝화를 챙겨왔으면 아침에 그리고 새벽에 여기 달리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저의 가장 아쉬움입니다. 달리기를 못했네요. 근데 달리기를 할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걷는 게 생각보다 다리에 주는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복도가 있죠. 스타벅스 복도. 그래서 교토 머그컵이 안 예뻤어요. 되게 못생겼었는데 어쩔 수 없다 하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으로 먹은 게 이거예요. 오니기리라고 해가지고 주먹밥이죠. 근데 이거는 약간 영업을 당했어요. 왜 영업을 당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그리고 딱 봐도 맛있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그 종업원들이 만들고 있고 굉장히 뜨끈뜨끈한 느낌과 또 밥 냄새가 자꾸 저를 자극해가지고 저도 일본인들 뒤에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이거 오니기리 3개 정도 사가지고 먹었는데 이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GS 삼각김밥이 더 맛있을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일본 가서 느낀 점이 밥이 약간 질어요. 진밥이더라고요, 밥들이. 근데 제가 진밥보다는 약간 꼬두밥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오니기리가 굉장히 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맛이 없다. 냄새가 더 맛있었다. 그런데 현지인들한테는 유명해 보였어요. 왜냐면은 한국인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현지인 맛집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가 부르진 않았는데 더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세탕이에요. 좀 작게 보이죠? 작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작진 않았어요. 지금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데 이렇게 한 1.5m? 이렇게 한 2m 정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탕 한 2개 반 정도? 들어가면 충분한데 제가 또 일본 온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갔거든요. 공부를 좀 하고 갔는데 깜빡 잊었던 게 뭐냐. 제가 전세탕을 저녁 10시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전세탕이 아마 11시 마감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이죠. 근데 이제 비위가 상하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온천은 물을 갈지 않습니다. 물을 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온천 예절 중에 하나가 머리를 수건으로 이렇게 두르고 들어가는 게 일본의 온천 예절 중에 하나예요. 그 머리카락이 탕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날 10시니까 마지막 타이밍이잖아요. 아침 9시부터 열려 있는데 이 목욕물은 이 목욕물은 오늘 수많은 사람이 목욕했던 물인 거죠. 물 가리가 안 된 거죠. 아, 그거를 제가 깜빡하고 밤 10시에 예약을 해서 그렇게 목욕하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전통을 아주 지키더라고요. 모든 온천들이 이러진 않겠지만 여기 들어가자마자 이거 물 안 갈았네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접니다. 이거 저예요. 제 뒷모습을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뚱뚱하게 나왔어. 저 별로 안 뚱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데 여기가 후시미 이나리 신사라고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제 숙소에서 후시미 이나리 신사까지 한 30분 걸렸으니까 5시 반? 그쯤에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라서 사람한테 치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를 혼자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대가 아마 6시 이전일 겁니다. 새벽 6시가 안 됐을 거예요. 출발하는 곳이거든요. 이걸 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면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간대에 온 사람들은 서로 약속을 한 것처럼 한 명씩 사진을 찍고 빠져줍니다. 옆으로 한 명씩 사진 찍고 옆으로 빠져줘요. 그리고 서로 품앗이로 사진을 찍어줘요. 그래서 우리 팀이 지금 현재 여기 후시미 이나리 신사 이거를 도리라고 하는데 도리 앞에서 찍으면 빠지고 해서 지금 와 있는 팀이 한 10명이다. 당분간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이 10명이 다 찍고 나서 얼른 올라가요. 한 여기 시작점에서 한 50m 지나면 이렇게 꺾이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시야에서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찍고 얼른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찍고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만국 공통의 약속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혼자 여행을 갔기 때문에 사진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뭐 동남아 분들도 있고 중국 분들도 있고 제 생각에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 유럽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유럽 여성분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찍어주자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고 저도 좋다 해가지고 제가 먼저 그분을 찍어 드렸는데 확실히 유럽 인싸라서 그런지 그분은 제 앞에서 막 포즈를 여러 가지 취하고 막 재밌게 뭐 대단히 재밌는 표정도 짓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아싸여가지고 나 그냥 걸어 올라갈 테니까 뒷모습을 여러 컷 찍어 달라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찍고 이제 얼른 빠져드렸죠. 50m 가갖고 빠져서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제 좀 별칭이 있어요. 여우 신사라고 해가지고 이 후시미 이나리 신사는 일본의 그 전통적인 종교라고 하죠. 그 신도에서 풍요하고 곡식을 담당하는 신을 기리는 신사고요. 이 도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신사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전국에서 이 도리를 기부를 해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는 몇 개인지 기억이 났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세보면 수만 개의 도리가 여기에 기부가 돼 있다고 해요. 이렇게 큰 도리도 있고 또 되게 작은 우리 손바닥만한 도리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게 산을 한 바퀴 둘러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거의 3시간 정도 걸려요.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끝까지는 못 올라가고 한 중간 정도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내내 도리 사이를 걸으면서 교토 아침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또 풍광도 보고 그래서 제가 내려올 때 오전 아침 한 8시쯤 됐는데 이미 붐벼가지고요. 이미 사람이 많이 붐벼서 새벽에 오길 잘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토에 가시면 꼭 후시미 이나리 신사를 들러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사진이 뚱뚱하게 나왔다. 저 아니라고 하고 싶네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여행의 두 번째 날은 정말 강행군이었어요. 왜냐하면 첫날에 가려고 했던 곳을 거의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교토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후시미 이나리 신사 갔다가 그 다음에 금각사로 갔잖아요.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멀어요. 후시미 이나리 신사랑 금각사를 같이 엮는 관광객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금각사를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시마 유키오라고 하는 소설가의 작품 중에 금각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작품을 잘 읽었고요. 대학교 때 읽었고 또 미시마 유키오의 그 문장의 재주 그 제주만큼은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의 정치적인 의견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금각사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금각사는 이렇게 사찰이 금으로 입혀져 있는데 실제 그 뭐 24K 순금은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것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좀 잘 찍은 것 같지 않나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원래 금각사 원래 금각사는 이거보다 훨씬 금의 뭐라고 하죠? 두께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번쩍번쩍거리지 않고 약간 은은한 금빛을 띄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한번 불에 타버렸어요. 여기서 일하는 승려가 방화를 저질러가지고 금각사가 전소됐습니다. 전소되고 나서 이제 다시
재건을 했는데 재건을 할 때 생각을 잘못한 거죠. 왜 생각을 잘못했냐면 금각사가 금이 입혀져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유명했던 것도 있겠지만 이 은은한 일본 특유의 소박한 정원 양식과 이 사찰 양식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너무 금에만 집중해가지고 원래 설계된 것보다 몇 배로 두껍게 금칠을 한 거래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지금 이 사진에서는 조금 은은하게 나와 있지만 되게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오히려 금각사의 아름다움을 해쳤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원을 즐기러 갈 때, 그 사찰을 즐기러 갈 때 이 가람 양식을 하나하나 보는 와중에 조화를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 산에 여기 산세에 건물이 회방을 놓지 않잖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건물의 꼭대기가 이 산 높이의 회방을 놓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생겨먹었다면 건물이 아마 이 전체의 조화를 무너뜨리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금색이 너무 튀어가지고 나머지를 감상하기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도 다 카메라로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근데 여기 물빛도 보면은 상당히 아름답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토 가서 시간 없으면 금각사는 패스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금각사 주위에 다르게 들릴 만한 공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 없으면 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가봐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손하고 키위 스무디인데요. 위에 맛있음이라고 적어놨네. 내가 했지만 참 촌스러운걸. 그 금각사 갔다가 편의점에서 뭘 사 마실까 목이 너무 마른 걸 해가지고 이걸 골랐는데 약간 생명수라고 할까요? 이거 되게 맛있는 거예요. 일본이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위대하다. 이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키위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키위가 들어있고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읽지를 못하겠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또 사 먹을 겁니다. 또 사 먹겠습니다. 이거는 제 손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료한지라고 해가지고 용안사를 갔는데요. 여기는 금각사에서 걸어서 한 2, 30분 거리에 있는 절인데 여기는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신 그 유홍준 선생님께서 교토편에서 꼭 가봐야 된다라고 서술해 놓은 곳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잘 가지는 않죠. 근데 제가 갔는데 가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가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여기가 생각보다 산책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한 바퀴 도는데 30분 가까이 걸리거든요. 금각사는 한 1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한 30분, 그리고 중간에 벤치도 있고 구경할 만한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아는 사람이랑 간다면 저 혼자 안 가고 지인이랑 간다면 여기 앉아서 한두 시간 담소를 나눠도 좋을 만한 그럴 만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랑 같이 갈 사람 있으면 가서 류안지는 꼭 가보고 싶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점심 시간이 됐는데 제가 점심을 좀 늦게 먹었거든요. 오후에 먹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제가 좀 소심하거든요.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사실은 밥집을 찾아놓고 금각사로 출발을 했어요. 금각사에 가서 구경을 하고 금각사랑 료안지를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오코노미야끼를 먹으려고 어, 이미 식당을 알아봐 놨는데 구글 맵으로 그게 그 금각사에서 어떤 부녀를 만났어요. 아버지하고 딸이 일본 여행을 왔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아버지하고 딸이 일본 여행을 왔는데 이 아버지하고 딸하고 제가 계속 동선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각사에서도 얼굴을 봤고 그 다음에 료안지에서도 얼굴을 봤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오코노미야끼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또 딸이랑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딸이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뭐 일부러 들은 건 아닙니다. 그냥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나 들어봤는데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오코노미야끼 집에 딸이랑 아빠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뒤에서 걸었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나 거기 가려고 검색 다 해놨는데 이 두 분도 오코노미야끼 집을 가는데 나랑 지금 현재 동선이 두 군데 겹쳤고 밥집까지 겹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또 내성적인 성격이 발동을 해서 오코노미야끼를 포기했습니다. 시청자분들 혹시 방송 감도가 안 좋은가요? 그러면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여기서 방송 감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그래서 밥은 길거리에서 먹었습니다. 이걸 먹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크레페라는 건데 그 오코노미야끼 집을 못 가고 혼자 걸어 다니다가 크레페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맛있어 보여서 배고프니까 이렇게 단 게 땡기더라고요. 이걸 먹었습니다. 이거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먹은 게 그날 점심이에요. 점심인데 만족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요 안에 크림하고 이 초콜릿 시럽 그리고 딸기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약간 계란 베이스로 한 반죽, 계란 베이스로 한 조금 부들부들한 반죽으로 쌓아놓은 건데 어떤 맛인지 예상 가시죠? 어, 근데 이거를 제가 먹으면서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하면서 먹었는데 또 다 먹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겉표면에 있는 게 그 꿀을 넣지 않은 설탕을 넣지 않은 그냥 호떡 한국에서 파는 호떡인 거예요. 한국에서 호떡을 만들 때 안에다가 설탕을 넣지 않고 여기에다가 아이스크림이랑 딸기랑 초코 시럽 뿌리면 그 맛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든 순간 약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음식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어떤 그 일이 있었냐면 여기 길거리거든요. 길거리 벤치에서 먹는데 제가 이거를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봐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제가 저를 카메라로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지나가고 아빠랑 지나가는데 아빠가 여자아이한테 타베루 이러더라고요. 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약간 먹고 싶냐 이런 뜻이었나 봐요. 근데 저한테까지 들리게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점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각사에 갔습니다. 은각사는 뭐 교토에 가보셨으면 필수로 들리는 코스니까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죠. 일본의 전통적인 정원 양식을 볼 수 있는 절인데 여기는 이제 금각사, 그 다음에 은각사 이렇게 서로 이름이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발음이 거의 비슷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킹카쿠지인가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사찰이 은으로 입혀 있진 않고요. 금각사보다 좀 더 아기자기하고 또 정원 양식이 굉장히 아름다운 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앉아 있고 싶었는데 이 시간대 되니까 관광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밀려갔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은각사를 구경을 하고 제가 교토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이 나오는데요. 은각사를 구경을 한 다음에 이 철학의 길을 따라서 한 2, 30분 정도 걸어갔는데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이런 길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골마다 있을 법한 길인데 약간 일본에서만 느낄 수 있나?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취소할게요. 우리나라에서도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30분 이상을 걸어가는데 사람을 거의 안 만났어요. 사람을 거의 안 만나고 이 왼쪽에는 도랑물이 흐르는데 이 도랑물이 일반적으로는 더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도 더럽지 않고요. 굉장히 맑았어요. 그래서 여기 원앙들도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들도 다 보이고 또 여기를 걸어가면서 이 햇살도 굉장히 따뜻하게 부서지고요. 겨울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걸어가면서 너무 힐링이 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을 할 때 보통 음악을 듣거나 혹은 친구랑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감각이 분산된 채로 산책을 했었는데 이날 제가 철학의 길을 걸을 때는 오롯이 모든 감각을 이 철학의 길에 맞춰서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강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철학의 길이 된 이유는 어떤 철학자가 여기를 산책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길을 건너서 에이칸도라고 하는 절에 갔는데요. 여기는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못 찍었는데 뭐 지붕만 찍고 있죠. 지붕만 찍고 있었던 이유는 지붕 사이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너무 예뻐서 찍었는데 사진으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담지는 못했고 여기 지금 안에 사찰 실내를 그 실내 슬리퍼를 신고 구경할 수 있고요. 여기 이끼정원도 되게 아름다운데 에이칸도라고 하는 절은 제가 알기로는 단풍 단풍 구경할 때 압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단풍 구경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해도 되게 멋진 절이었습니다. 그냥 이 건축물을 구경한 걸로 따지면 저는 여기가 가장 좋았어요. 이런 절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요미지데라, 그 다음에 금각사, 은각사, 에이칸도 그 중에서 저는 에이칸도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늘만 찍어서 이 지붕과 지붕 사이 그리고 지붕 위의 하늘 이게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늘만 찍어서 남은 사진 이거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면 많이 지우잖아요. 그때 그 느낌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면은 누구 사진 잘 찍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니조성을 갔습니다. 이 정도 보셨으면 느끼셨겠죠. 저 이날 35,000보 걸었습니다. 35,000보를 걸어가지고 집에 갈 때쯤에는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제가 한 군데에서 짧게 있지 않았는데 새벽 5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 니조성에 갔을 때는 거의 저녁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조성은 지금 교토에 있는 성인데
오사카 성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천수각이 없거든요. 천수각이라 하면 그 성의 메인 건물인데 그게 불타서 천수각 터만 있어요. 천수막 터만 있고 여기가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머물렀던 성이라고 저는 그때 공부할 때는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니조성이라고 하는 게 그 일본에서는 천황이 있고 쇼군이 있거든요. 근데 규모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쇼군 계급이 천황의 세력을 견제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건축물로 이해된다고 제가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해자라고 하죠. 해자. 이 물. 그 외적이 침공해 올 때 다리를 끊어버리면 어, 성으로 침략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해자가 저는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늘이 물에 비치는 물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토에 갔을 때도 사진 찍은 것들의 대부분이 하늘이 물에 비치는 그런 걸 많이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진은 못 찍었네요. 어쨌든 그래서 니조성은 이 사진 하나로만 제가 이거 만들 때 어떤 정신 상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냐면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것도 길에서 빵 사 먹은 건데 이걸 제가 왜 찍었냐면 이거 세 번째 날 같은데 세 번째 날 아침에 제가 교토 박물관을 가는 길에 빵 냄새가 나서 그냥 빵집에 가서 한 7시쯤인가요? 6시, 7시쯤 됐을 거예요. 빵 냄새가 나서 빵을 샀는데 진짜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제가 지금 이틀, 3일 동안 먹었던 음식 중에서 두 번째로 맛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맛있는 음식이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미슐랭 원스타 라멘이고요. 두 번째가 이 빵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빵이 맛있어? 이런 빵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계란 으깨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빵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사진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교토라고 하는 도시가 일본에서 빵을 제일 많이 먹는 도시래요. 그리고 일본에서 유명한 빵집은 다 교토에 있대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토에 가면 빵을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찮게 또 빵을 먹어버렸죠. 아마 여기도 제가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되게 유명한 빵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커피도 제가 일본 가서 느낀 게 뭐냐면요. 스타벅스를 제외하고 일본의 커피는 어, 제가 먹어본 커피는 전부 드립 커피였거든요. 편의점이든 어떤 카페든 전부 드립 형식으로 만들어진 커피를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립 커피를 좋아해서 저한테는 너무 입맛에 맞았습니다. 원래 커피가 마시는 온도가 90, 100도가 아니더라고요. 90도대 초반이더라고요. 90 한 2, 3도. 그래서 드립커피는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처럼 되게 뜨겁진 않고 어느 정도 미지근한 뜨거움을 유지하는 커피잖아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셔도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제 기억에 맞으면 교토 박물관 앞에 편의점 벤치입니다. 예, 교토 박물관에 갔고요. 박물관은 꼭 가야죠. 예, 갔고 이거는 이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인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저도 이제 미술사적인 상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잘 몰랐는데 어, 이게 진품이랍니다. 이게 가품이 아니라 진짜 진품인데 생각보다 크기가 크고요. 또 진품이 왜 일본 교토 박물관 한가운데 있어? 자, 이 생각을 했는데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한 개가 아니래요. 진품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된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개가 국립박물관에 있고 이 뒤에 있는 건물은 구박물관 건물이고요. 이 왼쪽에 새롭게 지어진 박물관 건물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은 없네요. 그래서 어, 박물관은 전 좋았어요. 여러 가지 불상도 보고 그리고 하나 박물관에서 사진을 못 찍는구나. 맞네. 그래서 사진이 없구나. 박물관은 그 일본 특유의 그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보는 그림이 있거든요. 족자 형식으로 두루마리 형식으로 아주 길게 펼쳐진 그림이 있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이야기들이 담긴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따라가면서 한국어 설명을 읽으면서 그 그림을 봤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거 나중에 혹시 교토 박물관 가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토에 있는 블루보틀에 갔습니다. 어, 여기 제가 또 흑역사인데요. 또 흑역사를 말해야지 우리 팅커벨님이 저를 혼내겠지만 그래도 말할 건 해야죠. 교토 여행 내내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 사람과 뭐 잘 되었더라면 여기를 같이 와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즐겼을 텐데 어느 공간에 가도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또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블루보틀을 보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이걸 가졌으면 좋겠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시면 2개 샀습니다. 하나, 둘. 나는 왜 이럴까? 2개를 샀어요. 헤어진 여자친구 것까지 샀습니다. 이게 하나에 이거 비싸요. 뭔 컵이 이렇게 비싸? 이거 금으로 만들었어? 저 블루보틀 처음 가봤거든요. 블루보틀 처음 가본 데가 여기에요. 교토 블루보틀. 근데 컵이 이거 진짜 뭘로 만들었지? 이거 거의 한 5만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비싸네 이거. 뭐지? 그리고 이거 커피도 엄청 비싸요. 그래서 2개 사가지고 더 이제 혼나야 될 소리는 2개 샀잖아요. 줘야죠. 그죠? 전 여자친구 집 앞에 놓고 왔습니다. 놓고 왔어요. 그 이상의 액션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잘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버리진 않았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3번째 날인데요. 이날은 그 아라시야마를 갔습니다. 이날은 제가 료칸을 얼마짜리를 예약했냐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30만 원? 30만 원 정도 30만 원 좀 넘었나요? 좀 제 벌이로서는 그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료칸을 예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라시야마 여기 도게치교라는 곳은 달이 지나가는 뭐 달이 떠오르는 달이라는 뜻인데 이 다리가 이 다리 가운데로 달이 뜨고 지나 봐요. 그래서 되게 운치가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그 전라남도에 담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담양에 그 중록원이 있어요. 중록원.
중록원 앞에 관방재림이라고 중간에 강이 흐르고 양옆으로 이런 높은 교목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메타세카이어들이 이어지는 그 산책로가 있는데 그곳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담양 중록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런데 또 여기 또 일본이고 일본만의 운치가 뭐가 있냐면 조용해요. 담양 중록원에서 조용함을 느끼려면 사람이 없는 날을 골라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고요하고 좋았습니다. 딱 여기까지. 여기 다리까지는 고요하고 좋았어요. 근데 여기 다리를 건너면 쭉 어떤 상업지구가 있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관광 단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라시야마를 가가지고 느낀 것은 여기가 관광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토 사람들에게 교토나 오사카 여기 간사이 사람들에게 이 아라시야마는 관광지구나. 여기 일본인들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놀러온 일본인들. 우리가 은각사나 금각사를 갔을 때 물론 일본인들을 만났지만 외국인들 비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여기 아라시야마는 뭐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많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뭐 커플들이 데이트하러 가족들이 놀러 많이 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본인들에게도 놀러 가는 관광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옆에 텐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철룡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진을 보면 여기 돌들이 14개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1월 달에 갔다 왔을 때 제가 그때 방송을 했을 때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설명을 꽉 차게 해드렸는데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런데 5월 달에 지금 다 까먹고 설명을 하니까 좀 버벅대네요. 여기 있는 돌이 14개인가 되는데 한 번에 14개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설계 때문인 것 같은데 여기 앉아서 이 우물이 지금 제가 일부만 찍었는데 이것보다 2배는 넓습니다. 우물을 보면서 경관을 감상하는 게 되게 힐링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이 뒤쪽에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양 옆으로 이끼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라시야마 안 가도 된다고 하던데 아라시야마 꼭 왔어야 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아라시야마를 또 사람들이 교토에 가서 굳이 안 가도 된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텐노지 하나 때문에라도 아라시야마는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끼가 막 있죠. 아무래도 제가 이런 이끼 같은 소소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치쿠린이라고 여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중록원이 더 좋습니다. 담양 중록원으로 오세요. 중록원이 더 좋고 대나무 숲인데요. 이 인력거꾼들이 돈을 얼마씩 받고 사람들을 인력거를 태워주는데 저도 타고 싶긴 했는데 혼자 탈 순 없고 일본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탔어요. 한국 사람들은 잘 안 탄 것 같고요. 그래서 인력거꾼이 그 치쿠린 주변을 쭉 돌아주는데 타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뒤에서 몰래 찍었습니다. 여기를 산책하고 자 여기가 제가 간 곳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갈만하다. 그런데 가성비가 좋진 않다. 여기를 제가 그 아고다에서 검색을 했어요. 나 료칸 가야 돼. 나 료칸 가가지고 온천 해야 돼. 왜냐면 나는 나한테 돈을 써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하고 여기
아라시야마 카덴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여기가 정말 대규모 료칸이더라고요. 정말 객실이 많고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보니까 현지인들은 못 봤습니다. 한국인이거나 중국인이거나 일본인은 제가 다니면서 마주치지 못했고요. 여기에 가서 일찍 제가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을 때가 오후 한 4시? 오후 4시쯤에 들어와서 설국이라고 하는 일본 소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읽으려고 혼자 또 허세에 부르려고 그래서 들어와서 방에서 책 읽다가 밥도 먹었죠. 자, 이 또 사진 찍어놨네 또. 이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 읽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저녁을 주는데 저녁이 이제 가이세키 요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본의 전통 가정식이랍니다. 그래서 두부 요리, 두부 샤브샤브랑 뭐 몇 가지 해산물이랑 이렇게 주는데 돈을 얼마 더 내면 맥주를 무한으로 준대요. 근데 무한으로 준다 해도 저는 맥주를 2병 이상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타산이 좀 안 맞다 해가지고 안 마셨습니다. 안 마시고 밥만 먹고 밥은 솔직히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가신다면 제 방송을 보고 아라시야마 카덴쇼를 계획하신다면 저녁 식사는 빼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너무 맛이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세탕을 갔는데 자, 여기는 벽돌로 되어 있는 전세탕인데 전세탕은 제가 좀 만족했습니다. 전세탕은 왜 만족했냐면 전세탕이 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에 예약 없이 그냥 제가 그 탕 앞에 불이 있는데 불이 꺼져 있을 때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5개 중에서 3개? 3개가 노천탕이고요. 그 다음에 2개가 노천탕이 아닌데 저는 그 중에 2개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벽돌로 되어 있는데 위에 하늘이 뚫려 있어요. 노천탕이에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목욕을 했고 이거 말고 다른 욕장도 있는데 여기는 깨끗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갔던 욕하는 좀 위생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 전세탕은 좀 괜찮았다. 그래서 만족을 했고 좀 아쉬웠던 건 저만 빼고 다 커플들이 와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됩니까? 커플들 목욕탕 같이 사용하게 하는 그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참 그러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목욕을 2번 했는데 되게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서 4번째 날 나라에 갔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일본의 역사를 따져 보았을 때 교토보다 오래된 도시예요. 제가 간 데는 가스가 타이샤라고요. 여기가 나라에서 신사 중에 가장 그 신사의 어떤 본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절 중에서 서남사, 송강사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나라는 보시다시피 사슴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사슴들이 너무 포악해요. 포악해가지고 그 샘배 있죠. 샘배를 제가 안 샀습니다. 왜 안 샀냐면 예전에 제가 나라에 갔을 때 샘배를 그냥 샀더니 사슴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라고 엉덩이를 막 이 머리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엔 샘배를 안 샀고 그래서 운이 좋게도 시간을 잘 맞춰 갔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신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이 가스가 타이샤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신사를 하나하나 돌면서 똑같은 의식을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따라다니면서 가스가 타이샤를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사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박수를 치면서 그 절을 대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도 이 신사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따라서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여기 다 가스가 타이샤고요. 이것도 신사 중에 하나예요. 신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다이지에 갔는데 여기는 지금은 랭킹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목조 건축물인데요. 여기 사람을 보면은 알다시피 굉장히 크죠. 아마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 위에 이것을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것의 실제 크기가 이 밑에 전시되어 있는데 한 3m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큰 목조 건축물이고 예전에 나라가 얼마나 융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불교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대사라고 읽었던 것 같아요. 동대사.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질 때 베트남이나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굉장히 소문이 났나 봐요. 이 건물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승려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입구고요. 그 다음에 오코노미야끼 집에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왜 할 말이 많냐면 그 교토에서 오코노미야끼 집에 간 이유가 그 료안지 금각사 료안지에서 못 먹은 한도 있었지만 제가 이런 전류를 좋아해요. 밀가루 들어간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갔는데 일단 운이 좋았던 건 여기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진짜 맛집인데 운이 나빴던 건 여기 주인분이 할머니신데 할머니가 진짜 나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이거 시키면서 야끼우동도 하나 주라고 했거든요. 나 이것도 먹을 거고 야끼우동도 먹을 거다.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하니까요. 근데 할머니도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영어로 안 된다. 너 이것도 다 못 먹는다. 이것도 둘이 와서 먹는다. 내가 나는 안다. 나는 이거 혼자 다 먹고 야끼우동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된대요. 끝까지. 그래서 이거 하나만 시켰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떤 그 장사 철학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먹겠다는데 왜 못 먹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만 먹었는데 저는 알았죠. 이것만 먹으면 배가 안 부르다는 걸.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거 하나 시켜서 둘이 먹긴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왜 이렇게 적게 먹어?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되게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라 스타벅스 가가지고 이거 먹었는데 큰 감흥은 없었고 그냥 인증샷으로 남겼습니다. 여기 시즌 음료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런 거 안 마시는데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거든요. 그런데 시즌 음료에서 한번 먹었더니 달고 그래도 에너지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충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 밤에 그 기메로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오사카로 왔어요. 그래서 오사카 밤거리 구경했고 여기가 장관인 게 여기가 뭐가 장관이냐면 이 글리코상을 보는 게 장관이 아니라 글리코상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보는 게 장관이었어요. 저는 제 사진은 남기지 않았고요. 사람들 구경하고 그리고 여기 밤거리 그냥 정처 없이 걷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사카에 들린 이유가 그 파세코 백화점인가요?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오사카에 들렸거든요. 파르코네. 죄송합니다. 파세코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 그래서 여기를 들러가지고 이런 거 구경하고
아, 이거 다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거 구경하고 살 거 있나 했는데 딱히 마음에 끌리는 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IQ 점프던가요? IQ 점프 관련된 곳이고 포켓몬도 있고 이런 데를 하나하나 구경하면서 아, 역시 일본 사람들은 애니에 미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애니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왜 사진으로 찍었냐면 그 곽튜브 아시죠? 곽준빈 씨. 그분이 여행 유튜버인데 그분이 뭐 메이드 카페에 갔다 온 동영상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뭐 저런 게 다 있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길 가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 놨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 메이드 카페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면은 이제 그 곽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종업원들이 되게 막 친절하게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을 무한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왜 돈을 내고 그런 수치심을 느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분들이 나와서 약간 호객행위 하고 있는데 약간 저도 약간 거기 걸려들까봐 멀리서 줌으로 당겨서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녁으로 쉑쉑버거를 먹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어딜 들어가도 10,000원일 것 같아서 뭐 맛집을 찾는 것은 포기했고요. 그래서 쉑쉑버거 먹었는데 역시 햄버거는 맛있더라고요. 전 햄버거 맛있긴 한데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돈키호테에 갔어요. 제가 돈키호테에 갈 계획이 없었거든요. 계획이 없었는데 아니 일본 가 있는 사람한테 학교에서 카톡이 왔어요. 제가 일본 가 있는 것을 이제 학교가 알죠. 제가 휴가를 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왔느냐. 일단 다른 학교 교감쌤이 예전에 나랑 같이 근무했던 교감 선생님께서 산토리 술을 사오래요. 저한테. 그래서 일단 술을 샀어요. 일단 술을 사고 또 어떤 분이 또, 또 여자 선생님이 유부녀 여자 쌤이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딸 먹여야 되는데 자기 딸이 이걸 먹는다. 이 이름이 뭐죠? 저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폴로를 먹는데 당신 집 앞에 다이소에서 이걸 이제 안 판다. 나보고 사오래요. 제가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안 사가야겠다 하다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돈키호테에 들려서 이걸 샀는데 또 제가 또 혼자 옛날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 것까지 또 샀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묵었던 데는 여기가 오사카에 있는 온천이 있는 호텔인데요. 여기는 온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목욕탕이 있는 호텔인데 룸 컨디션은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잔 곳 중에서요. 그래서 가격도 제일 쌌고요. 그래서 방으로만 따지면 여기가 제일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오사카에 가시면 여기 추천드려요. 방 가격도 쌌어요. 7만 원? 7만 원 정도? 7만 원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 그런데 방도 넓고 좋았어요. 물론 목욕탕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방만 생각하고 묵기 좋았다. 그리고 일본은 뭐 다들 가보셨겠지만 인원당 그 숙박 요금이 붙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갔기 때문에 방값이 더 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날 오사카성 갔다가 비행기를 탔죠. 그래서 여기서 그 얘네들이 지금 아마 초등학생들일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관찰한 게 뭐냐면 얘네 지금 소풍 왔는데 모자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학년마다 다른지 그 학교 급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는데 모자로 구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급생하고 약간 하급생 이렇게.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해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사카 성에서 여기 구멍 보이시죠? 구멍. 이 구멍이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닌자들이 일본의 닌자들 있죠? 닌자들이 성에 침입한 적을 어, 그 죽이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활로 쏘기도 하고 여기도 구멍 있잖아요. 이 구멍을 통해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진압하려고 만든 거래요. 그래서 성에 군데군데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찍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줌을 당겨서 찍어야 되는데 역시 사진을 못 찍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루카 타기 전에 도토루 커피에 들려서 커피랑 케이크를 먹었는데 이 도토루 커피가 일본에는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념할 만하겠다 해가지고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가 싸고 되게 맛있었습니다. 역시나 드립 커피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공항에서 못, 못 먹었던 장어 덮밥을 먹었는데 이것은 사진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네요. 공항에서 먹어서 그런지 가격 대비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일본 여행 길을 다 설명해 들었습니다. 조금 별로죠? 별론데 재밌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예스러운 PPT와 함께 다녀온 여행지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